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그동안 남북관계의 기본이 됐던 1991년 말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당시 북방정책과 맞물려서 노태우 정권의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로 꼽혔던 남북기본합의서.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개성공단을 둘러싼 강대강의 대치로 이 기본합의서가 바로 무용지물이 됐고, 그래서 이제 상황은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북한은 5시에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어젯밤 10시 넘어서 개성공단 체류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모두 돌아옴으로써, 그리고 11시 50분경에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 공급했던 전력과 용수를 모두 끊음으로써 역사는 순식간에 2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전멸 대결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한반도의 상황,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주방용품 45년 코맥스. 코맥스는 단지 밀폐용기, 고무장갑, 물병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심을 만들고 믿음을 만듭니다. 주방용품 100% 정신 코맥스.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단이 이제 결국 북한이 폐쇄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 측이 이제 개성공단 중단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난 지 불과 한 하루 정도 지나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불과 하루가 된 건지 아니면 하루나 걸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하루나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예. 네. 북한이 그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하죠. 그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 남측 인원 추방, 공장 설비 등 그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한 것이 어제 오후 4시 50분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날 오후 5시 그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한 지 꼭 23시간 50분 만인데, 예. 북한 아마도 그 상황 분석과 입장 정리에 꽤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북한이 그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대응으로 이제 나온 셈인데, 어제 그 입경 시한 임격해서 그 자산 동결과 그 남측 인원 그 추방을 발표해서 남측 인원들 어제 부랴부랴 결국 그 몸만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었죠. 네. 네, 우리 측은 어제 그 자정 무렵 11시 53분쯤 됐다고 그러죠. 개성공단에 대한 그 물과 전기 공급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 북한과의 통행 이것도 완전히 이제 끊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이 그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민간인 출입을 이제 금지시키고 그 군이 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북한 측으로서는 또 이게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서해선, 즉 그 경의선 육로는 물론이고 군 통신선 등 모든 남과의 이 대화 통로를 이제 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 단 하나의 그 소통 채널도 이제 없게 됐는데요. 이 남북 간 그 한라인 설치 등을 합의했던 1972년 7.4 공동성명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이제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3월이죠. 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핵 항모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죠. 네,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데요. 예. 네, 북한의 그 핵실험과 그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그
대해서 한미가 대북 군사적 경고 차원의 무력 시위에 나선 이제 꼴입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핵잠수함인 그 노스캐롤라이나호를 다음 주에 그리고 그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시 스탠리스를 다음 달에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안다 그렇게 밝혔고요. 이 국방부 관계자 이는 그 북한의 그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그 강력한 경고다. 이제 이런 풀이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달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때 이른바 이 참수작전이라는 것도 실시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죠? 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살벌하죠. 살벌하죠. 네. 북한이 이제 특히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다음 달 실시되는 그 한미연합 키 리졸브 그리고 그 독수훈련 때 이 미군 네이비실과 그 델타포스 그리고 한국군의 그 특전사와 해군 그 유리티 등이 북한 정권 심장부로 은밀히 침투해서 그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그 참수작전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공군은 이와 관련해서 그 어제 한미 공군이 그 유사시에 그 특수부대를 그 적진 깊숙이 침투시키는 한미 공정 통제사 이른바 그 CCT 연합훈련을 그 사상 처음으로 그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그 경기 포천과 오산 일대에서 그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훈련에 참가하는 이 공군 공정 통제사 아마 그 낯선 그 이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로 침투해서 아군 수송기의 그 정확한 그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후속 병력과 그 물자 투하 지점의 그 안전을 확보하는 이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북한도 우리 측의 후방에 대한 테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 있어서의 긴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훈련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정치권 공천 문제를 두고 각 당 내부가 아주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이 새누리당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연일 이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이한구 위원장 어제 잇따라 그 방송 인터뷰에 이제 응해서 유권자 매수 가능성, 결과 조작 가능성 등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 상향식 공천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양반집 도련님, 월급쟁이들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현역 컷오프 필요성을 이제 강조한 것 아니냐. 이런 풀이를 낳고 있고요. 양반집 도련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양반집 도련님으로 타고나질 않아가지고 아마 제가 이걸 잘 모르나. 유승민 의원은 뭐 양반집 도련님은 아니라고 또 이런 해석까지 좀 내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양반집 도련님으로 이제 그 컷오프 되는지 좀 지켜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이 광주 지역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천정비 의원을 제외한 그 5명 이 기득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경선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경선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는데 예비 후보들이 발표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막기 위한 그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더민주 측은 오늘 이제 그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그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공천 절차에 이제 그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공관위원 가운데 현역이 1명도 없고 절반이 넘는 5명이 사실상 그 정치 문외한이라고 하죠. 공포의 예인구단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공관위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와 반응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요, 이게 이제 이 동전의 양면 아니겠어요? 정치의 문외한이다 이러면은 또 그만큼 순수한 열정과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마구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는 또 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웬 생뚱맞은 일이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까지 메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요새 그 설 연휴 때 터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요.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그리고 어제 또 발생을 했죠. 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런 정말 남북관계 연이은 큰 이슈들 때문에 이 국내 정치 뭐 그다지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정치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더민주를 탈당해서 통합에 주력하겠다라고 선언하셨던 분이죠. 정대철 전 대표 모시고서 지금의 현 야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대철 전 대표께서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저는 양력서를 세는데도 예. 새벽객들이 적지 않게 찾아와서 얘기들도 나누고 예. 또 전화로도 그래서 도리어 쉬지를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재밌게 대담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 그게 사람 사는 맛이죠, 또.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요새 지금 이 북한 관련 너무나 큰 이슈들이 계속 나와서 국내 정치가 이제 좀 주목을 덜 받는 상황인데 먼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정대철 전 대표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계속 정치를 해오셨고요. 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성공단 폐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을 전공을 해서 예. 제가 박사 논문도 북한의 통일 전략을 썼습니다만은 예. 북한이 잘못 나가고 있다. 더군다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고 우리로서는 참 절망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건 아나. 예. 또 나쁜 것을 아나. 이것을 전제로 해서 대응책이 맞습니다. 공분하게 할 것이냐 강경하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다 양쪽을 좀 섞어서 써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것은 이건 대화와 협상의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마저 물론 이제 뭐 양쪽 설이 다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하게 다른 나라,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한테 권면한다는 뜻이 우리부터라는 뜻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자해라고 그럴까 스스로 손해보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과연 선택하는 것이 옳았던가에 대한 커다란 의구심이 남는 대북 정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저희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햇볕 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아마 하루에 한 $100씩 들어간다 그래도 한 6만 명이라니까. 한 달에 $100씩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600만 불 정도입니다. 넘어간다. 150불. 그러면 80억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1년에 가면 한 1억 불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북한이 중국하고의 거래만도 한 6억 불 이상, 60억 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물론 돕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아파하고 이걸 통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 정책이나 미사일 정책을 바꿀 추호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정책을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어쨌든 남북 관계가 이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죠. 일단은 지금 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에도 또 이용되지 이용이라기보다 총선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코멘트 따라 우리 기자분들이 저한테도 이거 많이 물어보고 전화하셨는데 우리 정대철 북한 이슈 또 안보 이슈 그렇죠. 이런 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안보 이슈 같은 것이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했다 이런 것이 기본 상정인데 이제 국민들이 현명해져서 안보 이슈와 정당 지지는 좀 분리하는 경향이 최근에 상당히 많아졌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보 이슈가 등장했을 때에도
거꾸로 여당이 불리해졌었던 예.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어서 이거 자체 갖고선 무슨 여야 분리를 따져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선거 앞둔 북풍 전략이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과거의 상정을 과거의 생각의 방향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나는 그거는 너무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이 북한 괴멸 발언은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괴멸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예. 스스로 무너지는 뜻이 있는가 하면 예. 또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 사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흡수 통일, 북한을 나쁘게 침범할 의도도 있다, 쳐부수겠다 이런 뜻이 괴멸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고요. 이건 지금까지의 더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는 평화통일, 예. 흡수 통일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정체성을 의심받게 되는. 아하. 그리고 헌법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이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평화통일 성실 의무를 대통령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선거용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참으로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신중치 않은 발언으로 예. 이런 것은 뭐 뭐라고 다시 자멸했다는 표현으로 괴멸은 정말 그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자멸이라고 해도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요. 예. 물론 스스로 자빠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야당에 강조해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보수 강경론적 입장, 그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요 그 선거를 앞둔 그런 표현 쓰셨는데 일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중도 보수층의 어떤 세력들도 아우르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보수적인 사람에서 그냥 무심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같죠. 약간 좌클릭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작용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 말을 길게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발상과 그런 표현은 적당치 않았다는 거죠. 그게 선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서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찰을 잘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네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치하다 보면 서로 공격도 하죠. 아니 거꾸로 그 양반은 지금 자격론이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 국보위요? 예, 그때 국보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국보위 그때 하라고 그런 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야단 쳐서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표님한테도 제안이 왔었군요. 서너 명이 같이 받았는데 2명은 들어갔고요. 전 야단 쳤던 기억이 있는데 좀 정신 있는 사람이면 안 들어갔었어야죠. 대표님한테도 제안이 오셨었군요. 왔습니다. 그럼 현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고 같이 의원들 한 2-3명 있는데 그걸 아주 공식으로 제안하길래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쿠데타를 우리는 긍정할 수 없고 그걸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제가 거절했던 기억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30년이 됐군요. 예. 자, 지금 국민의당 말이에요. 정대철 전 대표께서 보실 때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좀 지지율도 정체고 이게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정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법이 없을까요? 해법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예. 새롭게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40, 20%대 40%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이 40%, 20% 집권당이 잘도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2-3년 동안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랬나? 반성하고 반추해 보면서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아주 구두선처럼 해는 건데 그다음에 장년층 노년층에도 방점을 두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운동권적 진영 논리와 도덕적 우월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정당으로 가야 국민적 지지가 넓어져서 집권 가능하고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쪽으로 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아직 정당을 만드는데 이제 일천에서 한 달도 채 되질 않았다.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아마 문제가 좀 이렇고 저렇고 있는데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 어떻게 입당은 언제 안 하십니까? 지금 권노갑 고문하고 저하고는 한두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입당할 작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 끌어들이는 문제입니다. 사람 끌어들이는 문제라면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컨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군요. 예. 마무리가 곧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택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이십니까? 현역 의원도는 저희들 하는 사람은 현역 의원이 당장은 없습니다. 근데 여하간 곧 마무리가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접촉이 있으세요? 예, 그 양반하고도 우리가 대화도 좀 나누고 아직 그 양반은 그렇게 무슨 결정됐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정체된 국면을 벗어나야지 또 요즘 한국 정치도 좀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셨죠. 정대철 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앤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원주 기업도시 인천 가정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2월 평택에 첫 번째 아이파크가 옵니다. 멀티생활 인프라에 더 많은 자연을 누리고 단지 앞 초중고가 있는 메이저 브랜드 타운. 평택이 주목하는 그곳에서 첫 번째 아이파크 프리미엄을 경험하세요. 비전 아이파크 평택 2월 오픈. 문의 031-692-7600 현대산업개발. 옥수수 TV는 보라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흑냄새를 살 옥수수
찢어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답제 직장인도 하이마트 PC 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을 둘러싼 긴장 관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새누리당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천을 싸고 있는 갈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현안들 직접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시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결합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말이에요. 어제 네. 북한이 5시에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군사 이 통제구역으로 만들겠다. 그죠? 네. 그리고 네. 폐쇄라는 단어도 쓰고 30분 내로 모두 추방하겠다. 다 나가라. 예?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북한이 이런 얘기를 나오기까지 지금 한 24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24시간 조금 더 걸렸거든요. 네. 자, 이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남북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수소탄 실험할 때부터. 예, 치킨 게임이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핵노예로 잡고 싶은 거예요. 수소탄 개발해서. SLBM 있잖아요. 잠수함 타고 돌아다니다가 언제든지 쏘는 거. 한국이 핵 희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의 핵노예 국가화를 지금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엔 그걸 용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단 말이죠. 북한은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했다. 이걸 뭐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어차피 이 과정에서는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왜 먼저 선조업 중단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볼모가 될 수 있어요. 뭐의 볼모요? 북한의 볼모가 개성공단 한국 인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인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09년에도 한국 직원 한 사람이 인질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억류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북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대남 직접 도발 첩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목함 지뢰 때도 그때는 고사총을 쏘았잖아요. 예. 이번에는 연평도 때처럼 포를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첩보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5월달 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5월달 당대회 전에 김정은이는 어쨌든 최대한 긴장을 높여가지고. 네, 그런 얘기는 일반적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확성기 방송할 때 고사총을 쐈기 때문에 이번에 확성기에 대해서는 더 크게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누구나 지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질로 잡혀두는 것을 방치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국민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고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아니 우리 보고 자꾸 제재에 동참하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은 개성공단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데. 그건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었어요. 중국 애들은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대북 경제 제재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 책임을 한국한테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개성공단 지금 폐쇄하는 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해요. 하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경제 제재를 안 하게끔 꼭 하게끔 하는 그 정도의 압박 요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2차적이다. 1차적인 것은 우리 그 자국 국민이 인질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질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다면은 남북관계 5월 달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북 간의 핫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긴장이 올라가도 사실 이 통제 가능한 범위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범위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무슨 작은 일이 발생해도 통제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가서 더 이게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긴장 그 데드라인은 5월이지만 그 이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소탄 개발을 할 거거든요. 끝까지. 그리고 잠수함 SLBM 그 핵무기 소령화해가지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개발할 거예요. 이게 한 5년 안에는 된다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볼 때. 그러면 김정은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걸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사태 가지고 지금 막 설왕설래 하는데 개성공단 문제도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제재하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데 핵 미사일 실은 열차가 지금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열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연료를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운전사를 제거하는 거나. 근데 연료를 빼는 게 중국의 협조 없이는 어렵잖아요. 근데 중국은 계속 협조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기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선택할 최후의 수단은 김정은 제거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 제거를 결심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그 시한은 4, 5년 남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김정은은 정말 저 핵무기를 가진 21세기 히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성택 죽이는 거 보십시오. 자기 지금 계속 공개 처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연평도 폭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천안함은 김정일 결정이지만 연평도 폭격한 거는 김정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쭉 북한 정보를 지급했을 때 확인한 걸로는 훨씬 김정일보다 폭력적이고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 하나 가지고 지금 국내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겁쟁이 국가가 아닐 수 있겠느냐 저는 걱정이 드는데 지금 나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야당도 정말 나라 생각 안 하는데 이번에 나라 생각을 해야 되고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대통령도 지금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당은 나라 생각 많이 하나요? 야당도 안 하고 야당도 하고 여당도 하든지 뭐 이 정치권이 좀 과연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많이 하던데. 야당 여야 다 같이 반성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될 시기입니다. 왜 지금 직접 나서다니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북한이 핵노예로 살 건지 아니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통일하고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건지. 그게 참.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위기는 에스컬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결단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정대철 전 대표께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요. 선거에 대한 고려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배부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과연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국가냐. 지금 완전히 겁쟁이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뭘 쏘기만 하면은 안절부절 못하고 심지어 핵도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핵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걸 전제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 위기라고 저는 보는데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걸 해결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대통령 임기 내에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선언을 해야 되고 미국과 일본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중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대북 제재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 제거를 위해서 중국도 협력을 해라. 그러니까 경제 제재보다 저는 제거가 더 쉬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제재를 하면은 중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당장 개성공단 하나만으로도 우리 개성공단 입주객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김정은 하나만 제거하면 지금 모두가 행복하거든요. 주변 국가 7천만이 행복하고 미국, 일본, 중국 전부 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왜 안 합니까? 이걸 김정은은 지금 국제법상으로도 범죄자입니다. 유엔에서 그 반인도 범죄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이미 확정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범죄자를 제거하는 거는 지극히 합당하고 국제법에도 위반도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거 작전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지금 단결해야 된다. 과거 우리가 후세인 뭐 이런 지금 IS나 그 탈레반을 제거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럼 우리도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어쨌든 굉장히 이 격앙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또 하태경 의원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